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기아의 중대형 세단이죠. K7인데요. 디자인을 좀 바꾸고 편의사양 그리고 파워트레인까지 변경한 K7 프리미어 모델입니다. 자, 그러면은 좀 잠깐이지만 좀 타보면서 어떤 점이 좋은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세대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바뀌면서 디자인적인 변화도 많이 가져왔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보면 좀 젊어지고 스포티해졌다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2세대 K7의 헤리티지라고 볼 수 있는 Z자형 라인들이 많이 사용이 됐는데요. 일단 과거 모델과 다르게 헤드램프에서 시작되는 그 주간주행등이 이제 그릴로 타고 내려오는 형상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는 크롬이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또 그릴 크기도 좀 더 키워서 조금 더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미지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자, 후면 같은 부분도 역시 Z자형 라인들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과거 모델과 달리 트렁크 라인을 타고 들어가면서 양쪽 테일램프를 하나로 이어주는 듯한 라인을 적용했습니다. 물론 그 라인은 라이트를 켰을 경우에 불까지 전등되면서 좀 멀리서 보면 이게 수입차인가 국산차인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좀 멋있게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처음 K7이 프리미어가 나왔을 때는 디자인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았던 것도 사실인데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더 잘 해놨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인데요. 실내를 살펴보면 사실 K7, 이 페이스리프트 K7의 가장 방점을 찍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수평적인 레이아웃을 그대로 적용을 했고 클러스터 계기판 같은 경우도 12.3인치 클러스터가 들어갔고 내비게이션도 12.3인치,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3개 분할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미디어, 공조장치 이런 것들을 설정에 맞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3인치 계기판 같은 경우는 K9과 동일한 구성인데요. 방향지시 등을 켜면 후측방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버튼들의 구성을 보면 사실 현대기아차를 따라올 브랜드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이런 패키징 구성은 정말 단연 최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트 같은 경우도 나파 가죽에 필팅 모양까지 집어넣어서 고급스러움을 살렸고, 전체적으로 손에 닿는 부분들이 좀 부드럽고 이제 좀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도 사실 넉넉하고요. 다음은 파워트레인 부분인데요. 이 K7 같은 경우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파워트레인까지 적용하면서 좀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일단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3.0 GDI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또 이 외에도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이 들어가 있고 2.2 디젤, 3.0 LPI,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그러니까 K7 안에서 모든 가짓수를 나눠놔서 디젤이면 디젤, 가솔린이면 가솔린, 또 효율성을 강조한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모든 모델들을 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역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승하고 있는 3.0 GDI 엔진이 탑재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RMDPS라고 그러죠. 렉타입 구동 방식의 스티어링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자, 이렇게 가속을 조금 해보면 이 3.0 GDI 엔진 같은 경우 최고 출력이 266마력, 토크가 34.1 정도가 되는데 사실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고 추월시나 좀 달리고 싶을 때 그냥 가속 페달만 밟게 되면 좀 6기통 특유의 그 부드러운 엔진 사운드가 들리면서 속도를 뭐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달릴 때는 또 그냥 평범한 플래그십 세단 혹은 뭐 중대형 세단처럼 이렇게 달릴 수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속기 같은 경우 8단 변속기인데요. 사실 브랜드 자체에서 변속기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현대 기아는 변속기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단 변속기 같은 경우도 변속 충격은 거의 없습니다. 부드럽고 빠르고 그런 데 초점을 좀 맞춰준 것 같습니다.
가끔 예전에 현대기아 차들의 변속기를 느껴보면 사실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리버리한 모습을 가끔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 K7 같은 경우는 패들 시프트나 알아서 뭐 킥다운이 될 때도 있고요,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도 알아서 제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좀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고요. 이 8단 변속기가 시간이 거듭될수록 굉장히 많이 성숙되고 있다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승차감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좀 단단한 세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여유롭게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세팅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출렁거리지도 않고요, 적정선에서 타협을 했다, 단단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물렁하지도 않은 그런 부분을 찾아서 굉장히 세팅값을 잘 찾았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후륜에 좀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보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운전을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는 뒷좌석에 타봤는데요, 요철을 지나거나 좀 노면이 좋지 않은 도로를 지날 때도 2열 승차감은 나쁘지 않다를 넘어서 그냥 좋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차들, 소형 차들부터 시작해서 대형 세단, SUV까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거의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K7 역시 ADAS 시스템이라든지 뭐 각종 운전자 보조 시스템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버튼을 누르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차선 이탈 경고, 그런 시스템들을 다 작동을 시키면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앞차 간격 조절해 주고요, 차선 중앙을 맞춰줘서 달아서 주행을 해주고, 심지어 뭐 이거는 편의 기능인데 내비게이션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터널을 만나게 되면 이제 외부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창문도 스스로 올리고요, 그리고 내기순환 모드로 자동으로 변동되는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기아차 최초로 카2홈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차 안에서 집을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표현해도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혹시 급하게 나오면 전등을 못 끄고 나왔다, 에어컨을 못 끄고 나왔다, 혹은 지금같이 더운 날씨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좀 시원하게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차 속에서 버튼만 누르면 전등을 켜고 끌 수도 있고요, 에어컨도 역시 켜고 끌 수 있는 기능까지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따지면은 글쎄요, K7의 좀 과한 모든 기능들이 다 적용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아주 잠깐이지만 한 100km 정도, 약간 1시간 정도를 K7을 직접 몰아봤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한다고 하면 K9을 조금 축소해놓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 따르면 뭐 K7 프리미어의 주 고객 타깃은 40대라고 설정을 해놓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저 같은 뭐 30대부터 시작해서 뭐 60대까지 전 연령을 폭넓게 커버할 수 있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마디로 이 차를 표현한다면 어렵겠지만 순우리말로 그냥 안다미로, 그러니까 그릇에 비해 담은 것이 많다, 넘치도록 많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그냥 말 그대로 K7의 넘치는 기능들, 넘치는 힘, 넘치는 고급스러움, 전체적으로 K7을 통해서 기아차가 가고자 하는 방향, 혹은 럭셔리 세단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뭔가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뭐 상품성은 개개인 느끼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격 경쟁력도 3천만원 초반부터 3천만원 후반 정도까지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SUV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만 없으면 말이죠. 자, 그럼 오늘 시승회
기아에서 준비한 K7 프리미어 시승회에 지금 참석을 해서 영상을 짧게나마 좀 찍어봤는데요. 일단 이 차가 도로에서 얼마나 다닐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좋은 건 확실한 거고요. 경쟁력을 많이 갖췄다는 것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카보스TV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